여러분 정당은 여러 가지 정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어떤 정당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 정당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뭐 지역 정당, 전국 정당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 정당으로 나눌 때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의원 정당이 있고요. 당원 정당이 있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국 정당은 의원 정당이에요, 당원 정당이에요? 의원 중심의 정당은 국회의원이 정당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경우고요. 당원 중심의 정당은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이죠. 그럼 대한민국 정당은 어느 정당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느끼실 때? 네. 당원 중심의 정당보다는 의원 중심의 정당이죠. 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주로 당원 중심의 정당 정치를 펼치는 정당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무슨 당이죠? 정의당 같은 데가 당원 중심 정당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당을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이념 정당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 강령에 특정 계급에 대한 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을 우리는 무슨 정당이다? 이념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반면에 이념 정당의 반대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 무슨 정당이라고 표현하죠? 국민정당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 정당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기본적으로 무슨 정당이죠? 국민정당이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유럽 정당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슨 정당입니까? 네, 계급 정당이었죠. 이름만 보더라도 걔네 정당이 그런 이념이 금방 날아옵니다. 그죠? 노동당, 또 우리 뭐가 있습니까? 사회민주당, 그죠? 아니면 우파는 기독민주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걔네들이 어떤 계급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한국 정당은 그 이름만 들어서는 도저히 어느 계급을 지지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보세요. 전형적인 국민정당 중심의 발전을 이룬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자, 두 번째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연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린 이거 갖다 무슨 정당이다? 국민정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정당 정치를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당이 중심되는 정당 정치를 무슨 제라고 그러죠? 양당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제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다당제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한번 가봅니다. 세계적으로 양당제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일본이 왜 양당제예요? 일본도 양당제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일본 정당 정치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냐면은 1과 2분의 1 정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일본 정당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무슨 당이 다 해먹고 있습니까?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그게 1955년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1955년에 자민당이라는 이름이 되는 이유가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합당을 해서 이제 얘네들이 계속 일당 독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합당을 할 때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일본 사회당이 급성장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일본 좌파 정당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본 사회당에 맞서기 위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한다는 명분이 큰 명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자민당이 창설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사회당 계열, 쉽게 하면 공산당 계열이 왜 아까 제가 1과 2분의 1 정치라고 그러냐면 항상 일본 의석 중에 3분의 2는 자민당이 먹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사회당 계열이 먹습니다. 그 정치를 50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의 50년 정치체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당제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양당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권 교체도 못했고 균형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늘 일본 좌파 정당은 일본 우파 정당의 반만을 딱 가져갔습니다. 아주 교묘한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정치들을. 그러니까 틀린 말씀은 아닌데 또 거꾸로 맞는 말씀은 아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양당 정치를 이루면서 정권 교체를 해왔던 정당 바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죠. 그리고 전형적인 국민정당 중심의 체계를 가졌던 나라가 바로 우리와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듯이 맨 처음에 의회 중심의 정치를 갖다 대표적으로 펼쳤던 것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미국과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정당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일본 정당 정치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디를 이해하는 것이 영국과 미국 정당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왜 정당 정치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방 이후에 한국 현대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외국인이에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가보세요. 외국인이 해방 이후에 민주당의 역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훨씬 역사가 역동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네, 민주당의 역사를 공부한다. 훨씬 역동적으로 보이듯이 우리가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이번에는 한번 정당 중심으로 공부해보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쫓아가 보죠. 대한약사회 정당인가요? 대한약사회 가입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약사분 계시나요? 대한의사회 정당인가요? 아니죠. 그럼 정당과 이익집단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죠? 자, 우리 한번 가보죠. 정당이랑 제가 항상 전번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가장 잘 쓰이는 방법이 뭐라고 표현했죠? 남자를 어떻게 정의한다? 네, 반대말로 정의한다 그랬죠? 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큰 반대말은 붕당일 겁니다. 조선시대는 뭐였죠? 붕당.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정당.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꾸로 이익집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한의사회랑 민주당하고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이익집단은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 획득 의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권력 획득 의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전 계층의 지지를 혹은 전 계층의 이익을 옹호해야 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걸로 가보죠. 조선시대 우리 맨날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마다 쓰러지는 거 있었죠? 절대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놀라운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사에는. 하나는 어디죠? 저 바로 붕당정치사. 두 번째 절대로 안 외워지는 거 독립운동사. 자, 근데 어쨌든 자, 저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붕당정치죠. 붕당정치도 뭐 하지만 두 번째 분당정치고 이거는 이제 한국 주요 정당 계보도인데 하여튼 이 계보도를 갖고 왔는데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원래 이 뿌리가 같죠. 우리가 지금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계열이나 지금 자유한국당 계열이나 사실은 공통된 뿌리로 올라가게 되면 한민당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죠? 한민당이라는 내부로부터 계열이 갈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도 보수우파 두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쫓아가 보죠. 아, 이렇게 복잡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당과 붕당의 차이는 뭐죠? 조선시대 붕당이 있었다 그러고 지금 뭐라 그래요? 정당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붕당도 여러분 뭐죠? 권력 획득 의지가 명확했죠. 지금의 정당보다도 오히려 더 명확했었을 겁니다. 왜? 지금은 정권을 못 잡아도 죽지는 않지만 그때는 권력을 못 잡는다는 건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했을 겁니다. 또 뭐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모두 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얘기했었겠죠. 자, 그러나 조선의 붕당과 지금의 정당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붕당은 일정한 정당을 지키지 않으나 정당을 가진다. 정당은 아닌 것 같고요. 정당은 특정한 이념으로 뭉친 거나 붕당은 그러지 않다. 이것도 정답 같지 않아요. 붕당도 이념으로 뭉쳤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 같은 사람끼리 모이다. 그래서 국민의 지를 받고 이게 있어야겠죠. 대의권. 그죠? 조선시대 정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대부만의 정치죠. 근데 지금 정당 정치는 누가 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몸으로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의 대변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정당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민이 이루었다는 면에서 정당과 붕당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당법에도 보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가보죠. 그래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정치적 견해가 같아야 될 거고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은 같은 정당을 만들면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결사체다.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해야 될 겁니다. 자, 저 세 가지가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발적 결사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죠? 자발적 결사체인 동시에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해야 될 겁니다. 저게 우리나라 헌법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이렇게 나오죠.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나 정당에 가입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정당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자, 두 번째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가?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정당은 여러분 해산될 수 있죠.
우리나라 정당 언제 해산됩니까? 우리나라 정당 언제 해산되죠? 예,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해산될 수 있습니다. 왜? 저거는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끼리 정당을 만들었지만, 그죠? 정당 조직원 수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저절로 해산됩니다. 예전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만입니다는 정당의 등록이 취소됐었습니다. 요새는 저게 바뀌었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내렸거든요. 그럼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소수 정당이 아예 국회 총선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왜? 총선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조건 2% 미만으로 득표하겠죠. 그리고 당선자를 내지 못하죠. 그럼 그 정당명을 사용을 못해요. 그죠? 그럼 그 정당명을 딴 정당한테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가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데 어쨌든 정당은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해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정당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한 적 있죠. 그죠? 해산된 당 이름이 뭡니까? 다 아시면서 무슨 정당이죠? 통합진보당 아닌가요? 맞죠? 예, 통합진보당 해산됐었는데 그게 우리만 해산된 경우는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방어적 민주주의거든요. 저 용어 하나만 알아볼까요? 방어적 민주주의, 제일 먼저 독일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헌법재판소처럼 정당을 재판소에서 2당을 해산했습니다. 해산한 2당이 굉장히 재밌죠. 하나 이름은 뭐죠? 위에 보면 사회주의 제국당. 그래서 여러분 저건 나치주의 정당을 해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 공산당을 해산했습니다. 저 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죠. 그럼 방어적 민주주의란 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거는 나치즘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일 헌법에서 제정한 겁니다. 자, 나치즘의 등장이란 뭐냐면 나치즘은 여러분 비민주적으로 집권했습니까? 아니면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일지라도 민주적 선거를 없애려 한다면 그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저 말은 꼭 한번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거는 비록 그 정당이 민주적 절차 과정을 통해서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당이 민주적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바로 저 규정 때문에 우리 위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